살짝씩 야한 게. 근데 이게 뭐지? 내가 말로 하면은 또 하나도 안 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소설 자체가 되게 그냥 뭔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좀 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면은 그냥 하나도 안 야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생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상 같은? 근데 그냥 사람의 속마음을 그냥 일기처럼 써놓은 듯한 느낌? 어떤 그림 그리는 남자가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했을 때는 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하고 싶은 미술이 있었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잖아.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냥 기계처럼 사람들 얼굴을 그려주는 일을 했대. 사람들 얼굴을 그려주는 일을 했는데 또 나름 재능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돈도 이제 의뢰가 많으니까 단가도 더 높여도 일이 계속 끊이지 않았대.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 그래서 왜? 무슨 이유야? 혹시 그 이혼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라고 남편이 물어봐. 그러니까 아내가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말라 그랬어 남편한테. 이유는 묻지 말고 이혼해줘 그냥. 근데 남편이 그래서 이유를 묻지 말라 그래서 근데 그게 너가 이혼하고 싶은 게 방송에서 나이 얘기 안 하고 있어. 너가 이혼을 하고 싶은 게 그게 내 책임 때문이야. 내가 잘못을 했어 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라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대. 그 남편이 그 사람이랑 잤어? 녹방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누구랑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야 했으리라.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사실을 어째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여러 일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나일 뿐이라고? 하나일 뿐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한다. 하지만 그건 여러 일 중 하나일 뿐이다. 대체 그것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걸까? 근데 이 여자가 내 잘못이니까, 응? 응. 이혼하는 게 어쨌든 내가 너한테 마음이 식고 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까 내가 이 집을 나갈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내가 나갈게라. 그래. 너는 이 집에 있고 그냥 너가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던 집에서 아내가 나가면 자기가 버려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 그 느낌을 갖기 싫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되게 오래된 차를 가지고 나간다? 근데 계속 뭔가 운전을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이 됐대.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자는 상상을. 내 이야기는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다른 애들이 재미없어해. 그만하라. 그리고 나는 얘기하다가 울어가지고 애들이 막 그만 좀 하라고 막. 이 남자애가 어쨌든 내가 나갈게 너가 나가지 마.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너가 바람을 펴서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이 집에 너랑 살던 이 집에 내가 혼자 남아 있으면 버려지는 느낌이 들 것 같으니까 제발 네가 있어줘 라고 말하고 이 남자가 그렇게 집을 나가면서 그때 운전을 하는데 계속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불륜 저지르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런 영상 같은 게 진짜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막 그런 게 계속 떠올랐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메지로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어디로 향하는 중인지 확인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침묵은 너무 고요했고 음악은 너무 시끄러웠다. 그러나 그나마 침묵이 나았다. 귀에 와닿는 것은 와이퍼의 낡은 고무가 슉슉대는 소리와 쉼없이 젖은 노면에 나아가는 타이어 소리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광경을 상상했다. 그런 건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생각했다. 어째서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했던 거야. 아내가 헤어져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벌써 몇 달째 섹스를 하지 않았다. 내가 원해도 그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아니, 그 전부터도 그녀는 성행위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럴 때도 있으려니 하고 넘겼다. 매일 바쁘게 일하느라 피곤할 테고 컨디션도 달라지니까. 하지만 그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자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대략 4-5달쯤 전이었다. 4-5달 전이면 10월에서 11월 사이다. 작년 10월이나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따져보자면 전날 있었던 일도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앞차 뒤에 바짝 붙지 않으려고 주의하며 계속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머리 꼭지가 뜨거워질 정도로 집중해서 생각했다. 오른손은 교통의 흐름에 맞춰 무의식적으로 기어를 바꿨다. 왼발은 그에 맞춰 클러치를 밟았다. 내 차가 수동 기어라는 게 그때만큼 고마웠던 적이 없었다. 아내의 정사를 곰곰이 상상하는 것 말고도 내게는 손발을 써서 완수해야 하는 몇 가지 물리적 작업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근데 막 어떤 영화에서도 막 그런 것도 보기는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근데 계속 바뀌지 않고 그냥 어쨌든 파트너라고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은 나중에 그건 영화인가?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 항상 소설이든 영화든 그냥 둘 다 그냥 즐기려고 만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게 근데 길어지면 꼭 문제가 생기던데. 누구 한 명이 좋아해서. 한 명이 마음이 생겨서. 안 생길 수가 있을까? 그지? 그게 생기는 게 근데 당연한 거, 그게 사람이니까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것도 맞으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거지 않나? 그건 아마 아예 감정이 없었을 때겠지. 그러니까 특히 뭐 친구로, 그러니까 평상시엔 친구로 지내다가 막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막 그런, 그것도 소설인가? 막 내가 소설인지 영화인지 막 드라마인지 막 그런 게, 근데 다 되게 약간 기억들이 다 되게 혼재돼 있다? 근데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지 않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아 이건 드라마인가? 아,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친구인데 한번 하자 약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인가? 한번 하자 약간 이렇게 술 먹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잤어. 우리 다시 친구로 막 약간 이랬는데 또 술 먹고 또 자고 약간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계속 그냥 친구가 그냥 친구인데 자는 걸로 되는 거지. 응? 아, 이거 드라마인가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러니까 한 영화가 아니고 한 드라마가 아니고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드라마가 그게 돼? 드라마도 근데 그러니까 막 그 그게 그 장면은 안 나오더라도 발끝만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 음. 그래도 그런 식의 사랑은 진심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근데 결국에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걸로 끝나기는 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막 그냥 색파였다가 결국에는 공효진이랑 김래원, 가장 보통의 연애. 그것도 어쨌든 근데 그런 드라마나 소설은 근데 다 해피엔딩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되게 쿨하게 약간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마음 생겨서, 가장 보통의 연애. 보통. 아주 보통의 연애. 배경. 이거는 그 소설이, 그 드라마가 영화였구나. 김래원이랑 공효진 나온 거. 근데 그거랑 동명의 소설이 있다? 아주 보통의 연애라고 단편 소설집인데 백영옥 씨가 쓴 건데, 이거를 내가 예전에 읽어가지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동명이야. 그래서 그거 소설 보면서 내가 적어놨던 거를 읽어줄게. 응. 응? 건강하구나. 어? 그래. 원래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당연한 거래. 응. 전신 궁금합니다. 안 보는 게 나. 왜냐면 다리는 지금 이거 입었거든. 이건데 아까 떡볶이 흘려가지고 막 밑에 다 막 떡볶이 국물 묻어있고, 아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또 흘려서 막 아이스크림 묻어있고 그래. 이거 원피스인데 아래에다가 이걸 입었다고. 그래서 전신샷 보여주면 되게 구려. 그래서 상상해. 그냥 상상하는 게 나아. 응. 너희들 눈 건강을 위해 보여주지 않을게. 응. 그리고 내가 뭔가 점점 나이 들면서 운동은 더 안 한다? 운동은 더 안 하는데 다리가 점점 굵어져. 예전엔 다리가 되게 예쁘단 말을 많이 들었다? 근데
내가 봐도 왜 이렇게 굵어지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굵어질까? 아침에 아까 그 애들이 내가 근데 아까 전에 야한 얘기를 계속 했거든? 막 안마방 얘기하다가 근데 노인 성매매 그런 얘기를 했어. 애들이 막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시청자가 점점 오르던데 나도 계속 너무 재미없다 약간 이러고 애들도 막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재밌나 봐 이것들. 너무 재미없지만 얘기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정말 네가 왜 자꾸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약간 이러면서 보는 건가? 응. 응? 미스터 류라던가 영어떼기라던가 작은 별이라던가 이런 애들이니까 너무 재미없다 약간 이러면서 재미없다고 하진 않았어? 짜증나서 그냥 뭐 어떻게까지 나를 짜증나게 할 거야 이러면서 듣고 있는 거야? 응. 전신 보고 싶다고? 전신 10,000개! 근데 미리 말해주지만 구려. 어떤 거 좋아하냐고? 뭐? 나? 뭔 말이야? 뭐 어떤 거가 선택지를 주던 거 뭐 어떤 거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냐고 물어봐야지. 응? 응? 이거는 야한 소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너무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1도 안 나. 근데 아까 아주 보통의 연애 영화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아주 보통의 연애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거든. 그거 보다가 적어놨던 거 읽어줄게. 9페이지. 이건 아주 보통의 연애의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시네큐브. 이 영수증은 되게 기념비적인 것이다. 내가 이 영수증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영수증과 사랑에 빠진 최초의 지구인. 이정우가 편의점 앞에 서 있다. 여자인 것 같고 여자가 자기가 영수증과 사랑에 빠졌대. 근데 영화관 티켓이었나 봐. 영화관 티켓이 영화 제목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였고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정훈과 편의점 앞에 서 있다. 담배 한 대를 물고 짤랑대는 잔돈을 주머니 속에 털어 넣는다. 그는 영수증을 읽고 있다. 말보로 레드 한 갑, 자일리톨 껌 5통, 하이네켄 7캔과 다이어트 콜라. 담뱃재를 털어내며 영수증을 반으로 접는다. 지갑을 연다. 12,800원짜리 택시 영수증과 불안이라고 찍힌 43,000원짜리 책 영수증 사이. 편의점 영수증은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사히 안착한다. 한 장의 영수증에는 한 인간의 소우주가 담겨 있다. 취향이라는 이름에 정제된 일상. 흡연처럼 고치지 못한 악습들. 다이어트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30대 도시인의 정체성까지. 그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에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 육하 원칙에 의한 선명한 일상.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의 집단적인 자기 반성. 이렇게 많이?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데를 왜? 의아해하기도 하며 아직도 65,000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6개월 할부의 잔해를 보며 실패한 연애를 한탄한다. 영수증 안에는 대대적인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 밀봉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수증 따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술 먹은 다음 날 화장실 변기에 쏟아놓은 끈적한 토사물처럼 영수증은
우리가 토해낸 일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몇 개의 숫자, 몇 개의 단어로. 인생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걸 비웃는 기이한 미니멀리즘의 세계. 야, 이거 좀 근데 좀 말 되지 않냐? 영수증 내 얘기 듣고 있어? 어? 야, 내 얘기 듣고 있었던 사람 있어?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영수증 보면은 좀 진짜 약간 이렇게 뭔가 내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거 맞는 말 같아. 응? 응. 영수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대. 응? 짐작을 못한다. 휴게태?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걸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영화관 뭐 그런 영수증이라고 해도 뭐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시네큐브 이렇게 보면은 너는 그러면은 그 뭐 휴게텔 거기에 있는 건 뭐 2020년 12월 25일 13만 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시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듣고 있어. 너 휴게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듣는다 그러고 그럼 되게 섭섭하지. 쌍놈의 새끼야. 야, 11페이지. 아, 이 여자는 영수증을 그 막 이렇게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회사에서 영수증 모아가지고 그 처리해주는 그 여잔가 봐. 응. 13만 원인가 어떻게 알았어? 자기야 그거 내가 결제했어. 6만 5천 원만 보내주면 안 돼? 내 카드로 결제했단 말이야. 말을 미처 못했네. 반만 입금해줘. 11페이지. 1번 부부 스토리 있는데 그 나중에 이거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다 아직 안 봤어. 나중에 또 해줄게. 응? 아까 전에 그 영수증 얘기를 했던 여자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영수증 처리반이다. 내가 잡지사 관리팀에서 일한다. 나는 잡지사 관리팀에서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기자들의 영수증과 외부 필자들의 원고료를 정산하고 입금하는 일이다. 기자와 편집장들이 쓴 해외 출장비와 배우나 예술가들의 인터뷰, 모델 화보 촬영을 위해 쓴 진행비, 사진가나 스타일리스트와의 미팅을 위해 쓴 식사비와 교통비, 그 밖에 취재와 회식에 필요한 모든 내용의 영수증들을 내가 관리한다. 55세 사장이 이끄는 이 미디어 그룹은 7개의 잡지와 2개의 출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모두와 B라는 패션지부터 트래블, H 같은 여행지와 리빙지, 굿노블, 무지개 같은 출판사까지 사장이 의욕적으로 잡지사를 하나둘 인수할 때마다 내가 정산해야 하는 영수증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영수증은 매달 18일 내 책상 위에 올라온다. 한 달치를 모아놓으면 책상이 모자랄 만큼 엄청난 양이다.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영수증이 구겨지지 않도록 신경 쓴다. 성실한 구두수리공처럼 접히고 구겨진 부분을 일일이 펴서 수선한다. 일이 밀리지 않도록 규칙도 정해놓는다. 잡지사와 기자들의 명단을 분류해 놓은 엑셀 파일에 영수증 내역을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하고 차곡차곡 일별에 뽑아둔다. 나는 말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처리한다. 한 번에 하나씩. 그것은 일종의 명상과도 비슷하다. 영수증의 숫자와 단어들은 고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진공관 같은 침묵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공명한다. 나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힌 이야기들을 읽는다. 창문을 열고 내뿜는 15 사내아이의 담배 연기처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최 차장은 알코올 중독자다. 마감 때면 편집팀 야식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맥주와 와인의 양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차장은 최근 특집 기사로 알코올 중독 클리닉 체험기를 쓴 적도 있다. 사적인 고민을 기사화할 만큼 그는 마음이 여리다. 영수증은 최 차장이 결국 최 부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말해준다. 인사과에서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남 눈치 되게 많이 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시끄럽다고 그러면 혼자 금방 쭈그러들어.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막 얘기하다가 근데 실제로 만약에 뭔가 좀 약간 표정이나 그런 걸 또 다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진짜 나한테 짜증이 났어. 그러면 나는 울어 또. 나는 막 그런 얘기 듣거나 표정 보면 그리고 난 내가 생각했을 때 봐봐 지은도 벌써 너네가 자꾸 시끄럽다 그러니까 아니 나 울 수 있어. 나 진짜 잘 운다니까. 장난 다 보고 있다니까. 봐봐 너무 무섭다. 나 근데 울면서 잘 웃어. 근데 그냥 근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근데 뭔가 그러다가 나도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이랑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허벅지 꼭 웃겨도 난 지금 단단히 삐졌다. 약간 이거를 조금 유치한 게 있어서 절대 제 말에 안 웃어야지. 약간 안 웃어. 약간 쌍놈의 새끼 웃어주나 봐.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완전 뒤끝 완전 심해. 그래서 안 울리는 게 나. 그리고 겁나 계속 말해. 사과해도 나중에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리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약간 기고만장해졌어. 너무 나한테 저 자세로 미안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풀었어. 약간 그러면 이제 그거 왜 그랬어? 약간 이러다가 다시 좀 무서워졌어, 뭔가. 적당히 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쭈그리 모드 켜. 다시 쭈그리 모드 켰다가 나중에 조금 풀어졌을 때 다시 또. 그래서 근데 같이 오래 가려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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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응? 초등학교 때 아이스케이크한 아니 막 그런 거는 기억도 안 나. 그런 거는 다 기억도 안 나고. 자 다시 책 얘기해줄게. 자꾸 막 졸립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안 볼라 그래도 본단 말이야. 이 여자가 영수증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영수증 막 이런 아까 무슨 팀이라 그랬지? 이 출판사 뭐 잡지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그런 되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거를 격리 일을 보는 여자야. 그래서 영수증이랑 되게 친한 여자야. 그래서 근데 이 영수증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영수증을 그냥 18일마다 얘 책상에 그게 한가득 탁 올라와 버린대. 그럼 그거를 얘는 다 이제 막 다림질하고 막 펴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의 일상이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 뭐 어떤 거구나, 이거를 다 근데 파악하게 됐대.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최 차장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막 영수증을 막 그냥 지갑에다가 이렇게 반듯하게 모아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폈다고 해, 그러면. 막 이거를 막 구겨가지고 가방에다가 막 하는 그 사람, 그 영수증에도 그 사람 성격이 있잖아. 막 돈도 막
지갑에다가 막 이렇게 얼굴 보이게 이렇게 일렬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지갑도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영수증도 그러니까 각각의 영수증 모양인데 얘가 정리를 하려면 그걸 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구겨지고 막 이런 걸 일단 이렇게 반듯해야지. 그리고 그게 얇아지잖아. 이게 구겨지거나 이러면은 두껍잖아. 이렇게 모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펼치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한대. 저 10년 넘은 걸레라서. 아, 걸레야. 걸레. 수건이라서. 걸레다 그러지 마. 아무튼 그래서 채차장 이야기. 너 자꾸 그럼 너한테 판다. 10만 원에 팔게. 내 10년 된 수건 넌 걸레로 써도 돼. 응. 응? 자, 공이사는 불륜에 빠졌다. 공이사의 영수증엔 모텔 상호가 찍혀 있었다. 양수리 꿈의 궁전.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일 것이다. 법인카드 내역서에 개인 영수증이 섞이는 실수를 한 걸 보면 방심한 게 틀림없다. 더 놀라운 건 공이사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단. 응? 상대는 패션지 B의 유차장. 이들의 영수증엔 같은 장소가 유달리 많다. 유차장과 공이사의 영수증에 번갈아 찍힌 바 701의 회식비를 정산하다가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유차장이라는, 그러니까 공이사가 남자인 것 같고 유차장이 여자인 것 같아. 근데 얘네 영수증 제출한 거 보다가 아 둘이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눈치챘대. 이 경미가. 이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곳에 갔고 바 701이 문을 닫는 새벽 2시에 술값을 계산했다. 바 701은 편집팀의 회식 장소가 아니라 이들의 미래의 장소였던 것이다. 모드의 패션팀 수석 이정우는 중독자다. 일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에 심각한 활자 중독 증세도 있다. 그에겐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여자가 근데 이정우 좋아하는 것 같아. 늘 야근을 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읽고 지나치게 마신다. 하루 5잔의 에스프레소, 5캔의 맥주가 마감 때면 어김없이 2배로 늘어나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물건을 짝수로 사지 않는다. 7권의 책, 13캔의 맥주, 21개의 로즈마리 화분, 모두 다 홀수다. 둘로 나눠지는 건 불길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이정우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와 관련된 숫자 기록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무섭다고 그러던데. 근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격리 일을 하다가 그냥 사람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보면 그게 그냥 안 보려고 그래도 아 누구랑 사귀구나 계속 겹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정우란 남자한테 빠진 거야 얘가. 근데 이 이정우란 남자한테 빠져서 이 남자에 대한 영수증은 특히 더 세밀히 관찰을 하는 거지. 이 새끼가 뭘 사나 뭘 마시나. 근데 패턴을 보니까 이 새끼가 딱 중독된 것 같아. 막 일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 졸라 처마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새끼가 뭔가 좀 이상해. 다 홀수로 사. 뭐지? 응.
하나씨, 이 여자의 이름은 하나인가 봐. 하나씨, 원고료랑 영수증 정산 언제 돼요? 5일에 일괄 입금됩니다, 이 기자님. 이정우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영수증 정산 언제 해줄 거냐고. 5일에 일괄 입금됩니다, 이 기자님. 나는 이정우를 늘 사무적으로 대했다. 3년 내내 그런 표정을 짓다 보면 애초에 다정한 표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일을 하는 데는 훨씬 편했다. 나는 사무원이었고 그게 정석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관리팀에서 저 아직도 블랙리스트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한텐 회사가 정해놓은 사용 한도액이 있었다. 직급별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이정우의 경우 한 번도 정해진 금액을 지킨 적이 없었다. 관리팀에서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97명이나 되는 기자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 최악의 고객이었다. 이미 개인카드가 정지된 이정우는 사적인 일로 회사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다. 공짜 점심이 제공되는 명품 브랜드들의 패밀리 세일, 각종 할인 쿠폰과 잦은 해외 출장은 그들을 천천히 쇼핑 중독자로 만든다. 개중엔 기분 내키는 대로 쇼핑하다가 실수로 지갑 속에 법인카드를 긁는 기자도 있다. 덕분에 취재비로 쓴 법인카드 초과분을 개인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황한 기자들은 관리팀에 있는 내게 제일 먼저 구조 요청을 한다. 다음 달 결제일 전에 초과된 액수만큼 채워 넣을 테니까 관리팀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그대로 부장이나 국장에게까지 올라가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연한 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가끔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모두 매월 결제 방식이 아닌 이걸 결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레까지 꼭 입금할게요. 그에겐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불법 행위에 동참한 공모자가 될 것이다. 미안해요, 하나씨.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는 3년째 나를 김하나라고 부른다. 내 이름은 김하나이다. 짝사랑이란 늘 이 모양인 것이다. 이 여자의 이름은 김하나인데 이 남자애가 3년째 김하나라고 부른대. 그래서 되게 슬픈가 봐. 다음날 고마움의 표시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카페라떼엔 고마워요 하나씨라고 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 다음날에도 그는 책상 위에 하나씨라고 시작하는 쪽지를 남겼다. 나는 책상 위에 관리팀 김한이라고 쓰여있는 오래된 명패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근데 왜 명패에 김한이라고 돼 있는데 쪽지로 왜 하나씨 하나라고 자꾸 하는 거지? 얘도 근데 노린 걸 수도 있지 않냐? 일부러? 명패에 겁나 딱 박혀있는데 굳이 계속 3년째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는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끔 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4년을 함께 일한 최 과장조차 내 이름을 종종 하나라고 잘못 쓰곤 했다. 원래 좀 헷갈리는 이름인가? 딸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놓은 엄마까지 자주 내 이름을 하나라고 착각하곤 했다. 동생인 둘은 처음부터 내 이름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그리고 둘. 동생에겐 하나라는 이름은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이름이었다. 이 여자애는 이름이 한아고 동생은 둘인가 봐. 김둘. 응? 근데 하나가 아니고 한아로 지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 가족들까지 하나라고 자꾸 부르나 봐. 둘 이전엔 무조건 하나만 존재했다. 한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6살짜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명법이었다. 16페이지. 다시 최초의 영수증에 대해 말할 차례다. 2004년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의 영수증. 그날 이정우는 시네큐브에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았다. 일주일 후 그는 그 영화에 대한 기사를 썼고 기사를 쓴 열흘 후 내게 극장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 영수증은 내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영수증이 6번째 우연을 말해줄 때까지 나는 그와 내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랭드 보통의 신작 에세이를 발간되자마자 사고 하루 5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사소한 사실쯤은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누어지는 게 불길의 짝수를 싫어했고 그가 홀수로 물건에 사는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점차 알게 됐다. 2004년 11월 24일의 영수증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나는 시네큐브에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카페에서 설탕 한 스푼만 넣은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 다음날 우리는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을 읽었고 미스터 보통, 우리 시대의 에리히 프롬이란 제목의 그의 기사는 내 블로그에 올린 리뷰와 다르지 않았다. 영수증이 계속해서 속삭였다. 이정우아, 넌 쌍둥이야.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17페이지. 1988년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다. 그때 엄마는 맞은편 아파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엄마의 의뢰인인 건설업체 사장의 집이 맥도날드 맞은편 아파트였다. 엄마는 잘 나가는 대필 작가였다. 몇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도 했다. 얼굴이 예쁜 데다 싹싹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나이보다 어려 보여 가끔 나를 터울이 많이 나는 동생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잘 나가던 그 대필 작가는 자신을 고스트라이터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 고스트라이터라는 말이 더 멋지게 들릴 만큼 어린 나이에 대필 작가가 된 탓이다. 20살에 생업전선에 뛰어든 미혼모, 대필 작가가 아닌 고스트라이터라는 칭호는 그 여자를 간신히 버티게 한 자존심이었다. 나는 엄마의 유치함을 그렇게 이해해야 했다. 엄마는 바빴다. 분유값을 벌어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다. 나 놀아준 기억도 없다. 대신 직장 근처 맥도날드에서 늘 종이봉투가 터지도록 빅맥과 밀크쉐이크를 사왔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엔 터진 종이봉투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이 부족해서였는지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하루 종일 빅맥을 먹을 수 있다면 홍금보 같은 똥보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내게 맥도날드는 타도해야 할 미국 문화의 쓰레기가 아니었다. 다정한 고향의 맛. 맥도날드가 없었다면 헤쳐나가기 힘들었을 외로운 6살의 인생이었다. 그 인생 속엔 달콤한 밀크쉐이크와 케첩이 흐르는 빅맥, 고소한 프렌치 프라이가 늘 함께했다. 소화 비만이라는 당연한 옵션까지. 나는 뚱뚱하고 굶주린 맥도날드 소녀였다. 나 이거 근데 단편 소설이라 그래서 되게 짧은 줄 알았는데 좀 길다. 근데 아까 약간 영수증 그게 좀 뭔가 좀 신선하지 않았냐? 나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나는 이게 그 영수증 해가지고 바로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만 읽어주려고 그랬다? 근데 적어놓은 게 좀 많네. 근데 좀 약간 재밌지? 안 재밌어? 적어놓은 게 조금 많기는 해. 나도 그게 하다가 한 조금 읽어주다가 끝나겠거니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적어둔 게 단편소설이라 그래서 금방 끝나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좀 많이 읽었잖아. 좀 많이 읽어서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읽은 양이 이 정도라면 여기까지가 끝이야. 지금은 한 4분의 1 읽은 정도?
4분의 1 정도 내가 적어놓은 양의 4분의 1을 읽었어. 나 근데 뭐지? 음료수 하나만 갖고 올게. 밀크티 하나만 갖고 올게. 생각보다 먹고 싶어졌어. 이게 보통